자, 자기 존중감이란 무엇일까? 심리학에는 사회 계기판 이론이라고 있습니다. 소시오미터 티오리라고 하고요. 바우마이스터라는 학자가 제안한 매우 유명한 사회 심리학의 이론입니다. 사회 계기판 이론에 따르면 자기 존중감은 자기 존재의 가치에 대한 사회 계기판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자, 사회 계기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어떤 하나의 계기판이잖아요. 그래서 사회에 내가 소속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배제될 것인가에 대한 신호를 민감하게 감지하는 하나의 신호체계다라고 했고요. 이 자기 존중감은 자신이 사회에서 소속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배제될 것인가를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학교에 우리 반에서 정말 아이들이 나를 좋아하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정말 하나의 멤버로서 잘 소속을 인정해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자기 존중감이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러면 기쁨의 감정이 들 겁니다. 만족의 감정이 들 거예요. 자, 반면 내가 소속되지 못할 것 같아, 그리고 무언가 사람들이 나를 배제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면 자기 존중감이 떨어지면서 어떤 감정이 들까요? 바로 슬픔입니다. 자, 동시에 이 그룹이 나를 배제한다 그랬을 때 공평하게 배제한다라고 생각이 들면 화가 안 나겠지만 이 사람들이 나를 배제하는 거는 무언가 불공정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화의 감정이 같이 들 것입니다. 자, 중요한 점은 우리가 자기 존중감에 상처를 입을 때, 예를 들면 자기 존중감이 떨어질 때 슬픔의 감정이 들면 자동적으로 자기 검열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내가 슬퍼지고 우울하고 자기 검열을 해서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사람들이 날 싫어할까? 내가 뭔가 뭘 어떻게 하면 좀 더 사람들에게 소속될 수 있도록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식에는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자기 존중감이 떨어졌을 때 사실은 동시에 화가 나는 감정이 있는데 그 감정은 우리가 그 감정에, 화의 감정에는 주의를 잘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자기 존중감이 떨어졌을 때 일어나는 화가 있는데 그 화는 억제하려는 경향이 있고 오히려 슬픔이나 우울로 이렇게 빠져 들어가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자, 자기 존중감을 회복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슬픔의 메시지를 듣는 거고요. 자, 그래서 내가 뭔가 내 삶에 빠진 게 뭘까? 혹시 내가 좀 더 향상시켜야 될 부분은 뭘까? 자기 검열을 해서 내가 다음부터는 어떤 부분에 좀 잘해야겠다. 뭐 이런 식의 우리가 그 생각을 함으로써 자기 존중감을 회복시키려고 합니다. 많은 경우 엄청난 에너지와 노력을 들여서 자기 존중을 회복하려고 그래요. 자, 또 다른 방법은 화의 메시지를 듣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에 나의 가치를 주장하거나 혹은 불합리하게 대우하는 나의 환경을 바꾸는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자, 화의 역할은 자기 존중감을 지키는 단서입니다. 나는 내 권리와 자기 존중감을 지킬 만한 가치가 있다. 이것이 화의 기본 가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화는 창피한 게 아닙니다. 당연히 주어진 거고요. 사실은 이런 화를 내가 느낀다는 건 자랑스러운 거예요. 화는 상처 입은 자기 존중감을 회복시켜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욕구를 인식합니다. 내가 소속되고 싶고, 내가 더 나아지고 싶고,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인정하게 하고,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게끔, 그래서 나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죠. 화와 굉장히 맞닿아 있는 감정인데요. 질투와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질투에 대해서 얘기해 보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남자가 자신의 생일에 여자친구한테 얘기합니다. 같이 저녁을 먹자. 그랬는데 여자친구가 좀 망설이는 거예요. 좀 난감해 하더니 저 사실은 내가 다른 남자애랑 선약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 남자는 그 당시에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는 거예요. 그래? 그래, 그럼 좋은 시간 보내. 내가 맛있는 거 알려줄까?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남자한테 드는 불편한 감정이 있어요. 그리고 막 초조해지고 그날 저녁엔 자기 여자친구가 다른 이성 친구와 함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막 화가 납니다.
이 상황에서 나타나는 감정이 질투입니다. 자, 질투라는 감정은요, 이 남자가 여자친구가 저녁을 같이 먹는 그 남자에게 느끼는 감정이 질투입니다. 자, 질투는 내가 아무한테나 느끼지 않고요. 어떤 사람한테 느끼냐면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특히나 내가 애착을 형성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애착을 위협을 한 대상이 나타나면 그 제3자에게 애착 관계를 위협하는 제3자에게 느끼는 감정이 질투입니다. 자, 다시 한번 질투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질투심은 특별한 대상, 특히 내가 애착을 맺고 싶은 대상에게 느끼는 감정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어요. 애착을 맺고 싶은 대상에게 느끼는 감정이다. 자, 질투라는 감정은 왜 있을까? 바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너는 저 사람과 애착을 맺고 싶어.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는 거고요. 근데 그 애착을 맺고 싶은데 그 애착 관계에 지금 무언가 위협이 생겼어. 라는 사인을 전달하면서 그 애착 관계를 다시 회복해라.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이 질투는 그런데 내가 가진 열등감, 애착 관계를 유지하기 정말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그 열등감이 이렇게 자극이 되면 강도가 더 세져요. 왜냐하면 그 위협이 크다고 느껴지기 때문이죠.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질투를 느끼는 이유는 경고를 통해서 애착을 형성하고 싶은 대상을 지켜내라 라는 얘기예요. 질투는 빼앗길 것 같은 사람이 나에게 정말 소중한 존재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질투를 느끼면 자기 존중감, 상처를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존중감, 예를 들면 나는 열등감, 난 이런 것들이 없어서 저 사람이 날 떠나나? 이런 자존감에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자존감에 생긴 상처가 불합리하잖아요. 그래서 동시에 화가 납니다. 그래서 질투 안에는 굉장히 큰 화가 있는데 질투의 메시지는 뭐냐? 야, 저 사람을 지켜서 애착을 형성해 라는 얘기인데 이 화가 동시에 너의 자존감이 지금 불합리하게 무시되었어 라는 그 화가 이렇게 지배를 하면서 내가 질투가 전달하는 메시지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질투의 메시지가 전하는 것과 반대로 행동하는 또 다른 이유는 자신이 느끼는 질투심이 부끄럽기 때문이다. 그런데 질투심이 부끄럽기 때문에 수치심을 느껴요. 나는 정말 찌질한 놈이야. 내가 질투를 느끼다니. 이러면서 질투를 느낀 자신에 대한 자기 존중감에 또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울해지기도 하죠. 질투는 인정하기도 어렵고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임에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열등한 부분 때문에 상대방이 거절당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있고요. 열등한 부분 때문에 열등한 부분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느껴지고요. 그리고 열등한 부분이 있지만 동시에 내가 존중받아야 될 부분이 불합리하게 이렇게 존중받지 못했다는 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질투가 날 때 그 사람에게 화를 내는 건 괜찮다. 그렇지만 그 화를 표현할 때 반드시 질투가 전하는 메시지, 당신이 나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라는 메시지를 꼭 포함해서 전달해라. 자, 이번에는 시기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질투와 시기를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조금 다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죠. 수업 시간에 어떤 학생이 선생님한테 받은 질문에 용기를 내서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그 대답을 그냥 당연한 거다고 생각하고 다음 설명을 이어가요. 근데 조금 후에 선생님이 다른 질문을 했는데 다른 학생이 대답을 했는데 이번에는 선생님이 좋은 대답이라고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도 막 대단하다고 사인을 보내요. 근데 이게 한 번 있는 일이 아니라 좀 지속적으로 자꾸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내 마음속에서 시기심이 일어납니다. 화도 일어나요. 자, 불공정하게 저 대답도 좋았지만 내 대답도 좋았는데 내 대답은 불공정하게 인정을 받았다. 인정받지 못했다. 자, 그리고 내가 얘기하면 대충 넘어가고 저 학생이 대답하면 다들 관심을 집중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즉, 내가 받아야 할 대우가 있는데요. 그만큼의 능력이 나한테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능력이 인정되어지지 않고 다른 사람이 대우를 받는다.
그럴 때 나타나는 감정이 시기심이죠. 자, 시기심은 나에게도 똑같은 능력이 있는데 왜 다른 동료만 인정받을까 하는 생각처럼 성취랑 관련이 있고요. 성취에 관련한 불공평 혹은 불평등과 관련된 감정입니다. 시기심은 내가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질투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열등감이 더해지면 그 강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때때로 시기심을 느낄 때 열등감으로부터 오는 고통을 일시적으로 해소시킬 수 있는 행동을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이 역시 시기심이 전하는 메시지, 시기심의 목적과는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질투처럼 많은 경우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면 시기심이 전하는 그 메시지와 반대되는 방식으로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